네, 안녕하십니까.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차기선 작가입니다. 한 30년 그림을 그렸고요. 어, 화가가, 화가로서 이 사회에, 사회인으로서 화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2025년이죠. 거의 30년인데, 그림을 그려오면서 뭐 전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다양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작품 세계도 보고 접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을 했죠.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나이도 어느덧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내가 왜 이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이를테면은 한 60이 넘고 70이 됐을 때 그때까지 만약에 작업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? 물론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이 있는데 아니면 이걸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? 비슷한 어떤 형태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그리는 그 방법으로 하고 있을까? 아니면 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화가의 모습으로 아니면 어떤 이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인가. 그게 되게 궁금해요. 그래서, 그, 어, 뭐, 다가오진 않았지만 제 미래의 어떤 특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,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, 또는, 어, 이, 제 그림으로 인해서 이 그림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. 그거보다는, 뭐, 미약 하나만 조금, 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. 그림이. 물론 제가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, 생각하게 됩니다. 제가, 1995년에 제가 첫 개인전을 했습니다. 첫 개인전을 했고, 그때는 어떤 반발심도 좀 있었고요. 그 기존에 어떤 전시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그걸 어떤 우리 학교 교수님한테 찾아가지고 추천해달라고 안 해줬어요. 그래서 또 반발해서 첫 개인전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어,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30년이 흘렀어요. 지금 생각하면 그냥 물론 그 사이에는 제 마음에 드는 전시도 있었고 어,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아득하죠. 그 30년의 시간이 뭐 지나와서 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1995년에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1995년에서 98년, 99년에서 2001년, 2001년에서 지금까지. 물론 1990년 초기 작들은 뭐 이를테면은 학습기죠.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제가 주로 인물화, 풍경화를 그렸으니까, 어, 그런데 그, 제가 뭐, 그림이 어떤 뭐, 좀 진보적이던 그 형식을 떠나서, 어, 그 시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런 시기가 있었고, 그리고 또 제 재주가 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묵묵하게 걸어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어떤 어떤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그 사실적인 그 인상주의 화풍의 자연주의 풍의 그 그림에서 어, 저만의 어떤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
아니면 이거 계속하면 망하겠다는 생각, 그런 생각이 있었고, 그래서 뭐 그 사이가 굉장히 그 시행착오로 결국 힘든 시기였죠. 그래서 2000년까지. 그리고 지금 어떤 분청회화라는 뭐 소위 한간에서 뭐 차규선의 분청회화, 그게 일단 뭐 영어로 시그니처 기법이라, 뭐 차규선의 시그니처다. 그래서 그런 화풍을 발견이죠. 뭐 창조라기보다는 발견인데, 그 발견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화단에 이제 이름을 조금 드러내게 된 거죠. 드러내면서 뭐 이리저리 많이 초대전도 받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됐고, 그 처음에는 어설프기 짝이 없죠. 처음 시작이니까. 근데 처음에 또 사람들이 그 분청기법을 평면회화로 가져와서 이제 그림이니까 되게 생경하게 생각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 눈에 익고, 물론 분청이란 도자기에서 그 모티프를 가져왔긴 했지만은, 거기서 어떤 회화로서 확장했을 때 어떤 가능성이 많고, 또 그 뭐 도자기를 얘기하면 좀 길어지겠지만은, 그 어느 세계 형식에도 잘 볼 수 없는 그 독창적인 어떤 그 한국미가 녹아있는 이렇게 분청사계입니다. 물론 청자에 시작됐지만. 그래서 물론 굳이 제 그림을 분청회화로 국한시키지는 않고, 그 이후에 거기서 뭐 더 다른 방법으로, 아니면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, 또 회화로 확장이 됐습니다. 확장이 됐고, 뭐 그 그림의 크기라든가 사이즈라든가, 아니면 더 어떤 그 깊이 층위를 뭐 층이라 그럴까요? 그게 더 깊어진 그런 측면들도 있고, 또 처음에는 좀 굳어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유로워진 어떤 뭐 선이라든가 스트로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,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, 그 사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또 그리고 싶은 바가 있으면은 뭐 유화든 아크릴화든, 아니면 뭐 재료가 뭐 아니 그 뭐 소재가 꽃이든 뭐 들판이든 산이든 도시든, 뭐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료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는 편입니다. 제 그림의 그 내용적인 측면은, 제가 살아온 환경하고 그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요. 제가 살아온 환경이 뭐 경주 출신에다가, 경주에서 출생을 했고, 그리고 유년시대에 자라는 그 환경, 그리고 경주라는 그 환경, 그게 굉장히 성장해서 성인이 된 이유보다 그 유년에서 청년기를 거쳐오면서 그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저한테 그 뿌리 깊이 그 내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또 실제로 제 그림이 산수화처럼 보이는 측면들도 있고, 또 어떤 그림들은 굉장히 그냥 평면 그 자체로 뭐 선이라든가 뭐 스트로크, 그 선 스트로크, 아니면 제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평면적으로 자유로운 어떤 그런 붓질일 수도 있고. 그런데 실제로 산수화처럼 보이는 이유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. 실제로 우리 조선시대 회화, 특히 뭐 산수화라든가 그런 그림들도 많이 보고, 또 중국 산수화도 보고, 실제로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. 참고를 하기도 하고,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기도 하고, 또 물론 산수화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서양의 회화라든가 그것도 참고하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 그 18세기 그 한시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. 실제로 찾아보기도 하고. 그럼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제 그림의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형식들이 과거의 전통과 제 기법, 현대가 어우러진 그런 장면에서 아마 산수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봅니다.
이번 미메시스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. 물론 급하게 쫓기는 느낌도 좀 있었지만은, 가장, 획기적이라기보다는 뭘 하나 얻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, 제 그림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찾는 거죠. 제가 그린 그림 속에서 어떤 그 그림 안에서의 다른 가능성을 본 거죠. 제가 이제 뭐 그림을 그리면서 인위적으로,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, 그 작품이 완성되고 나왔을 때 굉장히 딱딱해지고, 뭔가 굳어지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, 그걸 의도하지 않은 그 다른 부분에서, 그 화면 한 부분에서,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내 그림 안에서의 가능성을 찾는 거. 자기 복제일 수도 있죠. 내 그림 안에서 찾은 거. 뭐 복제라기보다 그걸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고, 내 그림 안에서 다른 어떤 무엇을 찾아낸다는 거. 거기서 그런 게 있고, 저는 앞으로 계획은, 어떨 때, 제가 뭐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산책을 하거나 하면서 제가 한 생각들이 사산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. 저걸 그리 표현하고 싶다, 그리고 싶다. 그걸 메모해 놨는 것도 있고, 메모를 해 놓지 않은 것도 있는데, 메모해 놨어도 그리지 못하고 사산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뭐 그런 거, 혹은 뭐, 예를 들어서,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맨정신에 생각 안 되는 부분을 술을 한 잔 탁 먹는다든. 그러면은 이 오만 무엇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면서 막 표현하고자 하는 밥이 그 알코올의 기운에 힘입어가지고 막 드글거리는데, 그걸 과연 내가 다 그리고 죽을 수 있을 것인가? 또 아니면은 뭐 그게 표면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어도 이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언젠가는 굳이 주 형식은 주로 표현하는 내 그림의 형식은 아니지만은 어떤 뭐 사회를 어느 정도 뭐 고발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한두 번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도 뭐 그려보기도 하고. 그릴 건 너무너무 많죠. 근데 단지 어, 뭐 제가 게을러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, 또 어떤 외부적인 환경, 이를테면은 막 갑자기 일이 몰려든다든가 그래서 못할 수도 있는데, 제가 이 메모장이라든가 뭐 노트라든가 그런데 아직 그런 게 많이 있죠. 그리고 또 뭐 운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제 그림이 물론 음, 세상에 더 알려지고 뭐 유명하거나 뭐 출세라는 그런 것보다는 뭐 좀 알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알려지면 좋겠고,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림 그리고, 또 때로는 지칠 때는 좀 쉬어가는 어떤, 계속 전시만 하고 그리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어,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. 제 스스로한테 함몰되는 거죠. 그래서 저를 이게 성찰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도 좀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하나라도 쉬지 않고 30년을 그랬으니까 개인전을 뭐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은 한 50번이 넘을걸요?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면서 저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,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멈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림을. 그래서 뭐 이를테면 너무 오랫동안 그걸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느 시점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,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제 작업의 원동력은 평생을 작업을 해왔잖아요. 평생을 작업을 해왔는데, 어, 뭐, 거짓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, 비슷비슷한 작업을 계속 해오는데, 어떤 덕이의 순간이라 그럴까요?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뭐, 1년에 한두 번쯤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.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시간이 지나도 내 눈에 살아남는 그림. 뭐 주변에 어떤 박수라든가 뭐 박수갈채라든가 그런 게 아니어도 제 눈에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 을 한두 번씩 찾아오는 그 희열의 순간, 그걸 덕이라 그러죠. 덕이작하기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평생을 계속 그림을 그리는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